유료 철수 논란, 그러니까 돈을 받고 철수했다 이런 논란을 낳았던 일본 정부, 이스라엘의 자위대 수송기를 급파했는데 무료로 자국민을 데려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최대 20명의 탑승을 허용을 했는데 이 앞서 우리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국민과 함께 일본인 51명을 함께 데려오기로 했던 것,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을 정민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51명을 우리가 그때 일본인 데려온 것과 이번에 일본의 결정,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국민에 대해서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요, SNS를 통해서 한국에 감사합니다 라면서도 이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한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한국보다 보시면 이제 한국보다 하루 늦게 이스라엘로 전세기를 띄운 일본 정부는 8명을 두바이,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두바이까지 실어나는데 그쳤고요. 그마저도 1인당 27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대응하고 상당히 좀 비교되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군 수송기를 보낸 것과는 달리 일본은 민항기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운임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이죠. 우리 정부는 이번에 투입된 시그너스라는 이 군 항기를 아프가니스탄 카불 함락 당시에 투입을 했습니다.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 390명을 구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일본은 이 항공 자위대 수송기를 석 대나 파견을 했는데 이 500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1명만 이송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예, 우리는 성공했는데 일본은 실패한 이유, 그게 뭐예요? 네, 일본 정부가 이 수송기를 파견하기 전에 이 작전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탈레반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실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우리는 기적이라는 뜻의 미라클 작전으로 변명하면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일본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실제로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지금 2년이 됐는데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일본도 운임 안 받고 자국민도 데려오고 우리 국민도 좀 태워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내부 정치 사정 때문이든 아니면 인도적 차원이든 우리 정부의 수송 작전이 성공한 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